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식각공정의 최신 기술에 대하여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식각공정은 최근 미세화되는 반도체 시대에 아주 중요한 공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반도체 대기업인 삼성과 SK 하이닉스에서도 식각 장비 예산 40% 정도를 투자하고 있으며 전체 공정 프로세스의 30% 정도를 차지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현재 양산에 사용되는 식각 기술과 더불어 연구 중인 차세대 식각 공정에 대해 설명하려 합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를 진행할 것이고, 각각의 공정 과정 특징, 그리고 그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슈와 해결 방법 등을 중점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식각 공정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초기 식각 공정은 습식 식각과 건식 식각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습식 식각이 미세회로를 구현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아서 현재는 세정과 애싱 분야로 발전했으며, 비록 느리지만 초미세회로를 구현하는 데 적합한 건식 식각이 중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다양한 식각 공정은 모두 건식 식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머리카락의 두께를 10,000번 쪼개면 10나노미터입니다. 이처럼 육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미세한 크기의 반도체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고종횡비를 유지하며 식각해야 합니다. 포토 공정에서 아주 미세한 패턴을 그렸을지라도 식각 공정에서 이를 받쳐주지 못한다면 필요한 제품을 생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종횡비라는 의미는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식각 영역의 밑변분의 높이라는 의미입니다. 고종횡비를 가장 와닿게 표현한 것이 밑에 그림입니다. 두바이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타워인 부르즈 할리파입니다. 이 타워의 종횡비, 그러니까 에스펙트 레이시오가 6 정도입니다. 하지만 현재 생산하고 있는 D램의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종횡비가 100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부르즈 할리파가 약 16개가 수직으로 쌓여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RIE, 즉 리액티브 아이온 에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액티브 아이온 에치는 물리적 화학적 방법의 장점만을 뽑아서 만든 공정입니다. 이온 충돌에 의한 스퍼터링 식각은 고속도로 가속된 양전하의 충돌에 의해 발생합니다. 양이온은 방향성을 띠고 있어서 비등방성 특징을 갖습니다. 하지만 타겟한 것만 시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 없이 충돌하기 때문에 셀렉티비티가 낮고 그러한 충돌에 의한 손상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 라디컬에 의한 화학적 식각을 보면 타겟 표면에 흡착하여 화학적 반응을 통해 휘발성 화합물을 생성하고 탈착합니다. 그래서 타겟한 것만 시각하기 때문에 우수한 셀렉티비티를 가지며 높은 에치레이트를 가집니다. 하지만 방향성이 없어서 등방성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RIE는 이러한 물리적, 화학적 식각 공정의 장점만을 가지고 만든 공정이라 물리적 공정의 장점인 비등방성 식각 특성, 화학적 공정의 장점인 우수한 셀렉티비티, 에치레이트를 가지며 적당한 이온 충돌 손상을 가집니다. RIE는 플라즈마 발생 방식에 따라 차이를 두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CCP 방식과 ICP 방식이 있는데 CCP 방식은 기판에 입사하는 이온의 양과 에너지를 독립적으로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ICP 방식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ICP 방식은 고밀도 플라즈마로 저압해서 동작이 가능하며 바이어스를 독립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는 시너지 이펙트로 인해 RIE 기술이 높은 에치레이트를 보이는 그래프입니다. 다음은 RIE 공정 시뮬레이션 화면입니다. 초록색 알갱이가 방향성을 가진 이온, 그리고 빨간색 알갱이가 라디칼입니다. 처음에는 반응성 이온이 가속되어 웨이퍼 표면과 충돌하면서 표면의 결합력을 약하게 반응성을 크게 만들어줍니다. 반응성 라디칼이 방막 물질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 휘발성 반응물을 형성하게 되고 식각 공정이 진행됩니다.
두 번째로 DRI, Deep Reactive Ion Etch 공정입니다. 최근 고집적, 고종행비 반도체가 될수록 측면의 이온이 부딪혀서 시각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측면의 폴리머를 형성하여 수직 시각만 가능하도록 하는 DRI 공정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MEMS 소자, TSV 등의 제작에 활용되는 시각 공정입니다. 다음 그림에 보이는 것은 공정 과정을 아주 간략하게 그려놓은 것이고 이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원하는 깊이만큼 시각됩니다. DRI 과정은 보시 공정 과정을 통해 진행됩니다. 보시 공정이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봤을 때 측면에 패시베이션을 하며 동시에 시각하는 공정입니다. 처음에는 라디컬에 의해 등방성 시각이 진행되고 다음에 패시베이션 가스를 넣고 폴리머 레이어를 형성합니다. 그 다음 방향성을 가진 양이온이 물리적 타격으로 이방성 시각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보시 공정의 경우 항아리 모양의 스칼럽이 형성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패시베이션 가스를 바꾸거나 산소 플라즈마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구불구불한 굴곡이 완만해지게 됩니다. 리액티브 아이온 애치, 딥 리액티브 아이온 애치 공정의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균일성 유니포미티 이슈입니다. 이는 뒤에서 설명할 로딩 이펙트라고도 합니다. 넓은 면적과 좁은 면적의 애치 레이트가 서로 다른 것을 의미하고 이는 차세대 시각 기술인 펄스드 플라즈마 애칭이나 크라이오제닉 애치로 해결 가능합니다. 두 번째, 선택 B 셀렉티비티와 표면 거칠도입니다. 이는 가속된 양이온이 표면에 충돌했을 때 발생하는 이슈로 원하지 않는 것을 더 시각하거나 충돌로 인해 균일하지 못한 표면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개의 이슈는 바로 뒤에서 설명할 ALE 공정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세대 공정인 ALE 공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원자층을 하나하나 시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나노 공정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 원자 단위의 시각으로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림을 보면 실리콘 표면에 염소가스를 흡착시켜 반응이 일어나도록 합니다. 그리고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가스들은 배출시킵니다. 그리고 아르고니온으로 실리콘, 염소 화합물에 물리적인 충격을 가해 염소 화합물만 탈착되도록 만듭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해서 원하는 만큼 시각하도록 하는 공정이 ALE 공정입니다. 다음은 ALE 공정을 잘 설명한 영상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면 초록색 알갱이가 염소이온, 그리고 지금 날아오는 양이온이 아르곤이온입니다. 아르곤이온이 물리적 충격을 가해서 표면에 있던 염소이온과 실리콘 화합물을 탈착시킵니다. 지금부터 플라즈마 인핸스드 ALE 공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던 ALE 공정이 실제 양산에서 많이 쓰이지 못한 이유는 전체 공정 시간이 너무 길어서 스루풋이 작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시키기 위해 플라즈마 인핸스드 ALE 공정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에천트 가스를 주입하여 플라즈마가 발생할 때 생성되는 라디칼을 타겟 방막 표면과 빠르게 반응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기존 ALE 공정은 챔버 내부를 고온 환경으로 만들어서 반응성 가스와 표면 물질 간의 반응을 유도하는 열 흡착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플라즈마 인핸스드 ALE 공정은 저온 공정이 가능하고 애초에 ALE 공정의 이슈였던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이는 그림은 PALE 공정이 아니라 PALD 공정입니다. 원자층 단위의 증착과 시각이므로 이 과정을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1번을 제외하고 4번에서 출발해서 3번 플라즈마를 주입하여 표면 물질과 반응하고 2번 타겟이었던 빨간색 알갱이가 모두 사라진, 즉 시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차세대 공정 크라이오제닉 애치 극저온 시각 공정입니다. 극저온 시각 공정은 왜 필요할까요? 우선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에서 시각을 진행할 때 보시 공정에서 진행했던 것처럼 양 측면에 폴리머를 형성하며 시각하게 됩니다.
식각을 진행하다 보면 얇은 폭 사이즈에서는 폴리머가 거의 붙어서 반응성 이온이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한 채 식각이 중단됩니다. 하지만 넓은 폭에서는 계속해서 식각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에치 레이트가 달라지고 결국 로딩 이펙트를 초래하게 됩니다. 최근 반도체는 초미세 공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딩 이펙트는 더욱 크리티컬해졌습니다. 그래서 극저온 식각 공정으로 매우 낮은 온도에서 진행하며 활발한 라디컬의 화학적 반응을 제지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등방성 식각을 우려한 측면 폴리머를 형성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반향성을 가진 이온만이 수직 식각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덕분에 레터럴 엣지가 감소되고 가스 케미스트리의 스펙트럼도 넓어지게 됩니다. 이 공정은 왼쪽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같은 시간 동안 더욱 깊이 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차세대 식각 공정인 펄스드 플라즈마 엣지입니다. 펄스드 플라즈마 엣지는 기존에 사용했던 컨티뉴어스 웨이브인 연속 파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온오프 주기를 조절할 수 있는 펄스드 웨이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온오프 주기를 조절하여 다양한 식각 공정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더욱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존에 사용했던 컨티뉴어스 웨이브의 식각 과정을 보시겠습니다. 플라즈마 내의 양이온에 의해서 트렌치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타겟 방막을 식각할 때 사나막에 면전화가 생기면서 쿨롱의 힘에 의해 입사하는 이온의 패스가 휘어지고 원하지 않는 프로파일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노치 현상이라고 하고 이 현상은 뒤에 SEM 이미지를 보며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펄스드 플라즈마 방식을 사용하면 오프된 순간에 면전화를 제거하면서 이온의 패스가 휘지 않고 직진성을 가지는 이온이 수직 식각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펄스 오프 기간이 길수록 과도하게 분해되는 CHX 가스의 감소와 더불어 직진성을 가지는 반응성 이온이 증가하게 되므로 유니포미티와 식각 선택도를 향상시킵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이는 과도하게 분해된 CHX 가스가 측면 윗부분에 쉽게 증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 쉽게 증착되는 물질들은 결국 로딩 이펙트를 초래하게 되고 이러한 로딩 이펙트는 유니포미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하지만 펄스드 플라즈마는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여 유니포미티 이슈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SEM 이미지로 노칭 현상입니다. 게이트 전극의 하부가 측면 방향으로 비정상적으로 시각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칭 현상은 컨티뉴어스 웨이브에서만 나타나고 펄스드 플라즈마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왼쪽의 SEM 이미지를 보시면 컨티뉴어스 웨이브는 시각된 장면이 중간에 굴곡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밑변으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펄스드 플라즈마 엣지에서는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단면과 밑변이 그리 좁아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양산에서 사용되는 식각 공정 그리고 차세대 식각 공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식각 장비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식각 장비의 점유율은 랩리서치, 도쿄 일렉트론,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순서입니다. 랩리서치는 주요 타겟 장비가 식각 장비인 만큼 그 수도 많고 기술도 뛰어납니다. 현재 센스I 제품군은 차세대 공정인 ALE 기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쿄 일렉트론 역시 식각 장비를 주력으로 하고 있지만 기술력과 장비 수는 랩리서치에 비해 부족한 편입니다. 또한 랩리서치와 마찬가지로 RI 장비가 주력 제품군입니다. 마지막으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대부분의 전공정 장비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장비 전체의 점유율로만 본다면 가장 큰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출시된 식각 장비로 식각 공정에서도 우세한 기술력을 지닌 기업임을 자리매김했습니다. PPT를 만들면서 참고한 자료들 목록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식각 공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